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춘자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태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춘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아니 춘자 씨,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예요. 태수의 마지막 말에 춘자는 눈물만 흘릴 수 있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의 하루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작은 클릭 한 번이지만 저희에겐 큰 기쁨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용기입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났습니다. 김춘자는 물을 썰면서도 마당 쪽을 자꾸 힐끔거렸죠. 오늘은 남편 이만수의 70번째 생일, 회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벌써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온 이 잔치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40살이 된 장남이지만 춘자 앞에서는 여전히 소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춘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손님들 맞을 준비나 해라. 사실 춘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태수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거든요. 아들 같지만 아들이 아닌 그 애매한 관계가 30년째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죠. 더욱이 만수는 태수를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랑과 경계심이 뒤섞인 그 복잡한 감정을 춘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벌써 가마솥 2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족발과 수육이 푹 삶아지고 있었고 큰 상 위에는 홍어 무침과 잡채, 나물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춘자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별일 없이 지나가자. 그래야 나도 저 사람도 편하지. 이것이 춘자의 진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상한 아내 노릇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남편과의 냉랭한 관계에 지쳐 있었거든요. 서로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않은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내온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10시쯤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김씨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청년회장, 부녀회장까지 모두들 정성껏 차려입고 왔네요. 춘자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놓으시고 모려 별거 아닙니다. 많이 드세요. 하지만 춘자의 시선은 자꾸만 태수에게 향했어요. 태수는 친척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태수 자신도 이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만수의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동생 만식과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만식은 형 만수와는 달리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만식의 아내는 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이들도 모두 반듯하게 차려입었어요. 춘자는 그들을 보며 괜히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만식의 아내가 인사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춘자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 집안 사람들과는 늘 어색했습니다. 태수의 존재 때문에 더욱 그랬죠. 만수가 마루에 앉아 마을 이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야, 만수야. 회갑잔치인데 당연히 와야지. 이장은 옆에 놓인 큰 봉투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오늘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 춘자는 그 봉투를 보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오면서 생긴 직감이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잔치는 본격적으로 무르익었습니다.
마을 할아버지들이 장구를 치며 민요를 불렀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떠들었어요. 춘자는 바쁘게 음식을 나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술상을 나르다가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찾으세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벗었어요. 하지만 태수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호칭 속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을 오직 춘자만이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에서 쫓겨나듯 나온 춘자가 갓난아기였던 태수를 품에 안고 이 집 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 만수는 태수를 받아 안으면서도 묘한 표정을 지었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이 미묘한 삼각관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가 태수가 아버지 닮았다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어머니 쪽 얼굴이다라고 맞받았어요. 춘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만수는 마루에서 마을 어른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태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수가 처음 이 집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만수의 시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의 죄책감까지 모든 게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춘자야, 손님들 술잔이 비었어. 만수가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춘자는 재빨리 술병을 들고 나갔어요. 손님들은 이미 취기가 올라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만수 형,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아들도 잘 키우고. 태수가 효자라면서 부모 모시기로 소문났던데. 그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춘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수는 정말 효자였어요. 하지만 그 효심이 진짜 아버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이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춘자 씨, 태수가 참 듬직하게 자랐네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춘자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태수가 어릴 때부터 어른스러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응석을 부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처지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후 3시쯤 마을 어른들이 본격적으로 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만수야, 아들 결혼은 언제 시킬 거야? 라고 물었고 만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글쎄요,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춘자는 그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또다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태수의 결혼 문제는 이 집안에서 늘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만수는 태수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도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방관하는 태도였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잔치는 절정에 달했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어요. 춘자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손님들을 챙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무거운 돌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자 잔치는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마을 할아버지들이 부르는 민요 소리가 마당 전체를 가득 메웠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어요. 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잠깐이나마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을 이장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장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만수 형님 회갑을 맞아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춘자도 부엌에서 나와 마당 한쪽에 서서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장은 옆에 놓아둔 큰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만수 형님이 며칠 전에 저에게 맡긴 겁니다. 오늘 잔치에서 공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장님, 그건... 하지만 이장은 이미 봉투를 뜯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장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입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할아버지들의 민요 소리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장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춘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왜 하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걸 공개하는 거죠? 춘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 나 이만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사람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태수도 마루 한쪽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첫째, 나의 전 재산은 장남 이태수에게 상속한다. 이장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둘째, 아내 김춘자는 이 집에서 평생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셋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서류에 명시한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이상한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만수의 동생 만식이 술잔을 비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런데 이상하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형수가 상속자였잖아요. 순간 모든 시선이 만식에게 쏠렸어요. 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 형수님 모르셨어요? 만식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형이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유언장을 바꿨다고. 원래는 형수님이 상속자였는데 태수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마당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바꾼 거야? 무슨 일이 있었나? 춘자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만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상속받으시는 게 맞죠? 아니다. 만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정한 일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부부싸움이라도 했나? 마을 사람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춘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꾼 거죠? 혹시 만수가 그 비밀을 알게 된 건 아닐까요? 태수가 만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30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어요. 춘자가 다른 남자와 헤어진 후 태수를 낳았을 때 만수는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태수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의심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장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날인데 너무 무거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다시 잔치를 계속합시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서 의심과 호기심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친척들은 춘자와 태수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눈치채려 하고 있었어요. 춘자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계속 즐겁게 해요. 하지만 춘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만식의 아내가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춘자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꾼 걸까요? 혹시 누군가가 태수의 출생에 대해 무언가를 말한 건 아닐까요? 태수가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상속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내 아버지가 정한 일이야. 춘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이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원래 아내가 상속자였는데 갑자기 바꿨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춘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건 아닐까요? 잔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어색했고 대화는 어딘지 어색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가 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춘자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춘자가 따라 나서려 할 때 만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요. 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꾼 거예요? 형수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그건 내 일이야. 만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고. 하지만 가족 일인데. 만식이 말을 이어가려 할 때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그만해주세요. 아버지가 정하신 일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런 미묘한 상황에 시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잔치가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언장 이야기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춘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춘자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유언장 이야기가 나온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편안하고 흥겨운 잔치가 아니라 뭔가 숨겨진 비밀을 캐려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만수가 마루에서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춘자는 그 시선을 피하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만식이 춘자를 불렀어요. 춘자가 돌아보니 만식이 술잔을 든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형이 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꾼 거예요? 저도 몰라요. 춘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정한 일이니까 따를 뿐이에요. 만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형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춘자의 가슴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수가 화를 내고 있었다니. 혹시 정말로 태수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아닐까요? 그게 언제였어요?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유언장을 바꿨다고 하더니 금방 끊어버렸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는데. 춘자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만수가 하루 종일 집에 없었던 날이었어요. 어디 갔다 왔는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 버렸었죠. 형수님이 뭔가 아시는 거 아니에요? 만식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춘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만식 씨, 춘자 씨, 뭔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아, 이장님. 만식이 이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이 유언장을 바꾼 이유를 혹시 아세요? 이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만수가 저한테 유언장을 맡길 때는 별말 안 했는데, 이장이 춘자를 힐끔 보더니 계속 말했어요. 다만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하고 싶은 게요? 춘자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오래된 일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30년 전 일이라고 하던데. 춘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이라면 바로 태수가 태어난 해였어요. 만수가 정말로 무언가를 알게 된 건 분명했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이 근처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30년 전이면 태수가 태어난 해 아니에요? 그때 춘자 씨가 이 마을에 처음 오셨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춘자에게 쏠렸습니다. 춘자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참 힘들었죠. 부녀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시집 오시느라고. 그런데 그 아기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춘자를 바라봤어요. 춘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 어려웠습니다. 태수가 마루에서 내려와 춘자 곁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춘자가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춘자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만수가 마루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오늘은 좋은 날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을 할아버지 중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야,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 태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잖아.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만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다른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보통은 친정 식구들이 잔치에 오는데 춘자 친정에서는 아무도 안 왔잖아. 춘자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사실 춘자에게는 친정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20살 때 고아원을 나온 후 혼자 살아왔었습니다. 태수의 아버지를 만난 것도 그때였어요. 만식의 아내가 친척들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형수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다른 친척이 맞장구 쳤습니다. 결혼할 때도 친정 식구가 아무도 안 왔고 태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씀 안 하시고 춘자는 그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조용히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춘자 씨,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할까요? 춘자가 이장을 따라 마당 한쪽으로 갔습니다. 이장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춘자 씨, 사실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뭘 아신다는 거예요?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이장의 말에 춘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게 무슨... 춘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진혁이죠. 이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에 이 마을에 잠깐 살았던 그 사람.
춘자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혁.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태수의 진짜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춘자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말했거든요. 춘자라는 여자와 아이가 있다고. 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떠난다고 했어요. 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진혁은 태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었어요.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장이 더 조용히 말했어요. 최진혁이 요즘 이 근처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춘자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지난주에 누군가가 마을 입구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수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춘자는 이제야 만수가 왜 갑자기 유언장을 바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최진혁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이장님, 제발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춘자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춘자 씨도 조심하세요. 만수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마당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만수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친척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춘자는 이장에게서 돌아서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오늘 하루 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만수가 춘자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의심과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춘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잔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보였어요. 춘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춘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최진혁이 이 근처에 나타났다는 소문, 만수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경고,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대화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고 춘자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춘자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출생에 대해서.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도 이상해요. 저를 보는 눈빛이. 태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만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야, 마당으로 나가 있어라. 어머니와 할 이야기가 있다. 태수가 망설이더니 부엌을 나갔어요. 만수와 춘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춘자야. 만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봐. 무슨 소리예요?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수 아버지 말이야. 정말 누구인지 모르겠어? 춘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들통나는 순간이었어요. 최진혁이지.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어. 그 자식이 이 마을에 돌아왔더라고. 춘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만수가 최진혁을 만났다니. 그래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꾼 거였군요. 여보, 그건. 춘자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만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하지 마. 30년 동안 속고 살았어. 이제 지겨워. 저는 속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알고 있었잖아요.
춘자가 애타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나는 태수가 내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줄곧 그 남자를 잊지 못했잖아. 춘자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당에서 이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무언가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와 춘자가 부엌에서 나와보니 마당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를 본 순간 춘자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최진혁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나타난 태수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만수 씨 회갑잔치라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낯선 방문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춘자만이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태수가 마루에서 최진혁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았어요. 혈육의 끌림이었을까요? 이장이 최진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30년 만이죠? 네, 이장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최진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춘자와 태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최진혁이 왜 이 시점에 나타난 걸까요? 혹시 태수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온 건 아닐까요? 만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혁 씨,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고 오셨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 마을에 옛 친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최진혁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만식이 형 만수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저 사람 누구예요? 옛날에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야. 만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이태수입니다. 태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태수? 최진혁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40입니다. 최진혁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40. 그럼 30년 전에 태어났겠네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의 나이를 그렇게 자세히 묻는지 이상했어요. 춘자가 견딜 수 없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혁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춘자. 최진혁이 춘자의 이름을 부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이야. 그 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진혁과 춘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게 분명해졌거든요. 사람들이 더욱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과 춘자 씨가 아는 사이네. 어떤 관계일까? 태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분을 아세요? 춘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진혁이 태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나는 내 어머니의 옛 친구야. 옛 친구요? 태수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아주 오래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알았던 사이지. 만수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만수 씨, 진정하세요. 최진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냥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인사? 만수가 비웃었습니다.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인사라고요? 이장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날인데 싸우지 맙시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어요. 춘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최진혁이 태수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혹시 내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적 없었니? 뭐라고요? 태수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진혁 씨, 춘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만두세요. 하지만 최진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사실 나는. 그때 만수가 최진혁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마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고 춘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마지막으로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는 마당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어요. 최진혁이 떠난 후 마당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방금 벌어진 일을 이해하려 했어요. 춘자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서 있었고 태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조심스럽게 춘자에게 다가왔어요. 방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왜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했어요? 춘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만수가 마루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잔치는 여기서 끝입니다. 형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만식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우리도 가족인데 모를 권리는 없잖아요. 만수가 만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진짜 가족이 누군지나 알고 말해. 그 말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태수가 만수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 사람이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수가 태수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내 진짜 아버지는 방금 여기 왔다 간 그 사람이야. 최진혁 말이다. 태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춘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웠어. 이제야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군.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그럼 태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태수가 춘자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는 게? 춘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만식의 아내가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세상에, 그럼 형수님이 그동안. 맞아요.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를 속이고 산 거죠. 30년 동안. 마을 부녀회장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만수 씨, 그런 이야기는 집안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만수가 소리쳤어요. 이제 다 말할 거예요. 숨길 게 뭐 있어요? 그때 마을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었어요.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만수 씨 댁이 맞나요? 그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철수입니다. 유원장 관련해서 왔습니다. 이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유원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문제요?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거든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위조라고요? 누가 위조한 거예요? 변호사가 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춘자 씨,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신 게 맞나요? 춘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요? 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여기 김춘자 씨 명의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언장 작성에 사용되었습니다. 춘자가 그 서류를 보더니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도장도 아니고요. 만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위조한 거예요?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서류는 김춘자 씨가 직접 위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라고요? 춘자가 소리쳤어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필적 감정 결과와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김춘자 씨가 구청에서 위조 서류를 만드는 모습이 찍혔거든요. 춘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구청에 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CCTV 영상 사본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태수가 변호사에게서 사진을 받아보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춘자가 구청에서 서류를 처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한 거예요? 춘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언제 구청에 갔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여자였어. 여보, 저는 정말. 춘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자 씨가 정말 그런 짓을 했나? 유언장을 위조하다니. 돈에 눈이 멀었나 봐. 마을 부녀회장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착한 줄 알았는데. 태수가 춘자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저는 상속 같은 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수야, 어머니는. 춘자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태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해요. 이제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아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장은 무효이며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춘자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은 그런 짓을 한 기억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장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춘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잔치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친척들도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떴어요. 만식이 떠나면서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런 일이 생겨서 참 안 됐네요. 고마워. 만수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춘자 씨,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예요. 태수야, 제발. 춘자가 애원했지만 태수는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만수가 춘자에게 다가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정체가 드러났구나. 30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어. 춘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가족도 신뢰도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회갑잔치는 최악의 결말로 끝나고 있었어요. 춘자는 텅 빈 마당에 혼자 남겨진 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흩어진 뒤 춘자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앉았습니다. 마을의 겨울밤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오늘 하루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이었죠.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가 묵묵히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태수야.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가 손을 멈추고 춘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춘자 씨, 정말 그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아니야, 태수야. 어머니는 그런 짓 안 했어. 춘자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CCTV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춘자는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정말 모르겠어.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춘자 씨. 저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만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야, 짐 다 쌌니? 네, 아버지. 아니, 만수 씨. 태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만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였는데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는구나. 춘자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여보, 태수는 잘못이 없어요. 화를 낼 거면 저한테만 내세요. 잘못이 없다고? 만수가 비웃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내 인생을 망친 거라고.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만수 씨,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다고? 만수가 소리쳤어요. 30년 동안 속고 산 내 기분을 알아? 춘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태수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만수가 춘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춘자가 울부짖었어요.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 만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그 남자를 잊지 못했어? 최진혁 말이야. 태수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최진혁이 정말 제 아버지예요? 춘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태수야. 미안해. 그 순간 태수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40년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춘자가 눈물로 젖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너를 지키고 싶었거든. 지키다니요? 태수가 화를 냈습니다. 저를 거짓 속에서 살게 한 게 지킨 거예요? 만수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나오는군. 춘자야, 그때 일을 다 말해봐. 춘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나는 고아원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어. 20살이었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그때 진혁이를 만났지. 태수가 조용히 들었어요. 처음 듣는 어머니의 과거였습니다. 진혁이는 이 마을의 일 때문에 잠깐 왔던 사람이었어. 도시에서 온 젊은 남자였지. 나보다 2살 많았고 똑똑하고 다정했어.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친구였어.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거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었대.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줬지.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몇 달 동안 만났어. 행복했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알았지. 하지만 뭐? 태수가 물었습니다. 진혁이에게 서울에서 일자리가 생겼어. 좋은 기회였지. 나도 따라가고 싶었지만 진혁이는 혼자 가야 한다고 했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만수가 쓰게 웃었습니다. 결국 버리고 간 거네. 그때는 이해했어. 젊었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춘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진혁이가 떠난 지 한 달 후에 알았어. 내가 임신했다는 걸. 연락하려고 했지만 연락처를 안 가르쳐 줬어. 어디 사는지도 몰랐고. 태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았어. 너를 말이야.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지. 그때 만수를 만났어. 만수가 그때를 떠올렸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울고 있던 춘자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만수는 내 사정을 알고도 결혼하자고 했어. 태수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했지. 그때 정말 고마웠어. 만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외로웠으니까. 가족이 필요했어. 하지만 진혁이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 춘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첫사랑이었거든. 태수의 아버지였고. 태수가 복잡한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혁이는 제가 태어났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몰랐을 거야.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만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 같았구나. 나와 태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 미안해요. 태수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쟤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너 잘못이 아니야. 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른들 잘못이지. 춘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비록 혈연은 아니어도 가족이라. 만수가 중얼거렸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겠어. 태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내일 떠날 거예요. 서울로 가서 새로 시작할게요. 태수야, 제발. 춘자가 매달렸어요. 어머니, 저를 보내주세요. 이제는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진혁이. 제 진짜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만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나을 거야. 서로에게. 춘자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춘자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만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내 길을 찾아야지. 이제는. 태수가 춘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각자 살아가야죠. 춘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갔어요.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0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춘자는 혼자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일이면 태수는 떠날 것이고 만수와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어요. 오늘이면 태수가 떠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큰 가방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밥은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아니야, 먹고 가야지. 춘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이 멀잖아. 어머니, 태수가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만수가 마루에서 내려와 태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가는 거구나. 네, 만수 씨.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만수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잠깐만. 태수가 돌아봤어요. 미안하다. 만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 너는 잘못이 없는데.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만수 씨, 30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정말 아들 같았어.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그 시간들까지 거짓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춘자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았어요. 태수가 만수에게 다가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만수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제게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만수가 태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살아라. 그리고 가끔 소식이라도 전해라. 그때 마당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춘자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장을 비롯해서 부녀회장, 청년회장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뭔 일이야? 만수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만수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춘자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춘자 씨 서류 위조건 말이야.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마을 청년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어젯밤에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춘자 씨가 그날 구청에 간 적이 없대요. 춘자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그럼 그 CCTV는 뭐예요? 그게 문제야. 이장이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조작한 것 같아. 태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부녀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최진혁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최진혁이요? 만수가 되물었습니다. 어제 잔치 후에 최진혁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춘자 씨를 곤란하게 만들겠다고. 춘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이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진혁이 태수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집안을 흔들어 놓으려는 거지. 태수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를 데려가려고요? 그때 마을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혁이 다시 나타났어요. 호,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최진혁이 여유롭게 말하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진혁아, 내가 한 짓이구나. 무슨 소리야? 최진혁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서류 위조, 춘자를 모함한 거지. 최진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이장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했어. 춘자 씨는 그날 구청에 간 적이 없어. 그래. 최진혁이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CCTV는? 태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당신이 제 아버지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최진혁이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나는 내 친아버지야. 그리고 너를 데려가고 싶어? 데려간다고요? 태수가 당황했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 너를 내 곁에서 키우고 싶어? 춘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태수는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
최진혁이 비웃었습니다. 내 씨로 태어난 내 아들이야. 만수가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30년 전에는 준비가 안 됐었어. 최진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태수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 태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제 의사는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태수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야지. 책임? 태수가 웃었습니다. 30년 늦은 책임이요? 마을 사람들이 최진혁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뻔뻔하다. 30년 만에 나타나서 무슨 소리야. 춘자 씨를 모함까지 하고. 최진혁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마을 사람들이 춘자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진혁아, 제발 그만해. 태수는 이미 다 큰 어른이야.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 춘자야. 최진혁이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정말 너와 태수를 사랑했어. 사랑? 춘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태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그리고 최진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생물학적 아버지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키운 건 춘자 어머니와 만수 씨예요. 진짜 부모는 그분들이에요. 최진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조까지 해가면서 이 가족을 괴롭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수의 용기 있는 말에 감동받았어요. 최진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후회할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태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가겠어요. 최진혁이 쓸쓸하게 마당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사라질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흩어진 후 태수가 춘자와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만수 씨. 저는 여전히 서울로 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로 가는 거예요. 제 길을 찾기 위해서요.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태수야. 어머니가 이해할게. 만수도 말했습니다. 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태수가 감동받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의 마음을 나눈 순간이었어요. 태수가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은 적막했고 춘자와 만수는 서로 어색한 거리를 두며 지냈어요. 태수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춘자는 매일 아침 태수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는 태수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며 춘자는 매번 울컥했어요. 또 그러고 있어? 만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춘자가 돌아봤어요. 태수 소식 들었어요? 어제 전화 왔어. 일자리 구했다고 하더라. 만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춘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일을? 작은 회사지만 정식 직원으로 들어갔다고 해. 그리고 만수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최진혁이 연락했다고 해. 하지만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 춘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만수가 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자야, 우리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말이야. 춘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대화를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되니 두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오랜만에 나누는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춘자야, 솔직히 말할게. 만수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아직도 화가 나.
춘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속았다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나는 거야. 여보. 춘자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만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끝까지 들어봐. 나도 처음엔 동정심이었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너를 보니까 도와주고 싶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 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너는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 미안해요. 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상처받았어. 만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년이 모두 헛된 건 아니야. 좋은 시간들도 있었거든.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만수가 결론을 내렸어요. 새로 시작한다는 게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헤어지자는 뜻이야. 춘자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워하는 건 아니야. 만수가 덧붙였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지. 춘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네.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이렇게 사는 게 서로에게 독이 될 것 같아요. 만수가 놀랐어요. 춘자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할까? 만수가 물었어요. 당신 집이니까 당신이 가지세요. 저는 나갈게요. 어디로 갈 거야? 춘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태수가 있는 서울로 갈까 해요. 태수 근처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며칠 후 춘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어머니야.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가 서울로 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태수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만수 씨와 어떻게 된 거예요? 헤어지기로 했어. 서로에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되었군요. 저 때문인가요? 아니야, 우리 문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서울에 오신다면 저는 좋아요. 하지만 힘들지 않으실까요? 괜찮아. 어머니도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 마을 사람들이 춘자를 배웅하러 왔어요. 이장을 비롯해서 부녀회장, 이웃들까지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춘자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부녀회장이 물었어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서울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장이 말했어요. 만수도 나와서 춘자를 배웅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작별이었어요. 잘 가.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만수가 말했어요.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친구로 지내자. 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에 올랐어요. 서울행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30년을 살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추억 속의 장소가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춘자를 태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태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수야, 오랜만이야. 춘자가 태수를 보며 웃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태수가 춘자의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살까요? 작은 집이지만. 아니야, 어머니는 따로 살 거야. 내 근처에서 말이야.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어머니도 이제 혼자 살아보고 싶어. 두 사람은 함께 춘자가 살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태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새 집에서 첫날 밤 춘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시끌벅적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다음 날부터 춘자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지만 춘자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태수가 저녁에 찾아와서 물었어요. 전혀. 오히려 재미있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태수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태수야, 어머니가 고마워. 뭐가요? 내가 있어서 어머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새로 시작할 수 있었거든. 태수가 춘자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으로 지내요.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춘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춘자의 가족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누군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심는 일입니다. 오늘 그 불씨가 조금이라도 따뜻했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불씨가 됩니다.